안녕하세요. 사태가 김내부입니다. 먼저 오늘의 장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그 종목 분석이라든지 이제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인데요. 코스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그냥 조금 그 시시한 그런 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나 계속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하자. 적어도 이 구름대 위에라도 올라와 줘야지 이 평균적인 주가의 흐름 위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자는 변함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시장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 지금 상승 추세냐 아니면은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냐 아니면은 하락을 하고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승을 하려면은 계기가 있어야 되고 그 계기를 알 수 있을 만한 지표는 전 고점을 뚫어내는 거거든요. 고점을 뚫어내는 것이 새로운 상승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때까지 없었던 상승이라는 것은 그만큼 기대감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보수적으로 매매를 계속 해주자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양호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구름대 바깥에서 놀려고 하는 흐름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름대 위에서 놀았던 흔적이 코스피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구름대 아래에 있었던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자면은 크게 빠졌을 때 빠르게 회복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 하지만 얘가 빠졌을 때 점점 저점이 낮아지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하지만 고점이 올라가는 듯한 흐름은 최근에 보여주고 있지 않거든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흐름만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이 올라가야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그렇게 보여줬지만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코스닥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는 어떤 흐름으로 갈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가 어렵다.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을 하려면 전고를 뚫는 방법밖에 없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비록 지금 구름대 바깥에 나오려고 하고 있어도 지금 현재 저항을 맞고 있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설령 얘가 기어 나온다고 한들 전고점을 뚫고 지지를 받아가지고 여기를 새로운 박스권의 바닥으로 만들어주는 그 흐름을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마찬가지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주자라는 키포인트를 가져가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동방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럽게도 동방 영상을 찍고 나서 다음날 바로 개파락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물렸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만약에 이때 샀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지금 상승하는 상태긴 한데 물리진 않았어요, 적어도. 물리지는 않았는데 살 이유가 없죠. 제가 그 당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448일선을 종가상 이탈을 하게 되면은 손절을 치자라고 했던 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영상 댓글에다가도 굳이 매수를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러면 동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핵심은 뭐냐면은 동방 영상 뒷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섹터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뭐다? 바로 로봇 관련주다.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당시에 제가 아마 이때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렸을 텐데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어 있는 종목을 건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왔다가 눌러주게 되는 그런 종목들을 건드려라. 만약에 로보로보로 치면은 이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게 448일선 부근까지 눌러줬던 요 시기에 매수가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미 로보로보는 너무 많이 올랐죠. 오늘 단일가 그 장 종료되고 단일가 지정까지 됐기 때문에 로보로보는 급하게 사야 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급하게 사야 되는 종목이 아니고 그럼 무엇이었냐?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이런 애들이 이제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당시가 요 캔들이었잖아요. 요 캔들. 그럼 이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다? 눌러줄 때 자, 어디 눌러줬어요?
224일선. 제가 제 채널 방송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이동평균선 세 가지. 224일선, 448일선, 그다음 111일선. 자, 이 중에서 111일선은 111일선으로 타점 잡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224, 448 이 두 개를 가지고 분할 매수하는 방법으로 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 448은 이미 바닥에 깔려 있고, 여기만 뚫어주게 돼가지고 5, 20, 60, 112, 224, 448 이렇게만 깔리면은 이쁜 정배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이 보일 수 있는 지금 시기에 차고 올라가는 듯한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얘는 충분히 눌러주면은 들어갈 만 했습니다. 종가상, 얘는 딱 종가 보고 베팅하기에도 괜찮아요. 종가상, 지지받는 듯한 흐름이 보이네? 내일 종가상 이 224일선 이탈하면은 빠르게 칼 손절. 자, 그러면은 손절 라인 굉장히 짧죠? 어, 칼 손절하면 되니까. 그러면 되니까 들어가면 되는 건데, 어찌됐든 제가 이 영상에서는 에브리봇을 언급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언급은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저의 능력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타깃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이 녀석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뭐냐? 올랐다가 눌러주는데 여기 부근에서 그냥 지금 박스 그리고 있죠. 행보하고 있죠. 행보. 종가상. 종가 여기, 종가 여기, 종가 여기, 종가 여기. 거의 여기 부근에서 지금 놀고 있죠. 자, 그 자리가 지금 어디예요? 448일 선을 뭔가 지키려고 하는 듯한 흐름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탈도 한번 했으니까. 그래서 종가상 448일 선을 이탈하면은 칼 손절 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자리에서 진입을 하시던지 또는 2분할이죠. 448일선, 224일선 이 두 군데를 2분할로 들어가서 종가상 224일선 이탈을 하게 되면은 자르는 방법으로 들어가던지 또는 448, 224, 112 요 세 가지 3분할로 들어가가지고 종가상 112일선 이탈을 하게 되면 자르는 걸로. 그렇게 세 가지 전략 중에 하나로 접근을 하면은 휴림 로봇은 지금 이미 많이 상승을 해어 있는 로보로보라든지 로보스타라든지 뭐 레인보우, 막 로보틱스, 막 이런 거라든지 그런 뭐 에브리봇 이런 것들에 비해서 먹을 자리가 충분히 좀 더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 한번 눈여겨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로봇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했는지는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추세 전환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추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자, 뭐냐. 이렇게 하락을 매번 이렇게 하던 종목이 제가 그 지난번 그 농사매매하는 KMW 영상에서도 제가 전략을 말씀드렸지만 농사매매하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매수하는 타점을 바로 전 고점을 뚫어낼 때 전 고점을 뚫어낼 때 매수하는 게 바로 농사매매의 타점이고 매도하는 것도 전 고점을 뚫어낼 때 본인의 이익의 그 자리가 돼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매도 사인이 나가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즉슨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농사매매를 하는 것들은 하락을 하다가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추세 전환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저점 자리일 때마다 사는 거고 다시 내려가면은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매매는 그 비중을 굉장히 낮게 해가지고 다시 떨어지더라도 손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건데 얘는 이제 농사매매에서 나오는 파생된 전략인데 뭐냐 바로 전 고점을 뚫어낼 때 자, 얘 같은 경우는 이 전고점 여러 군데를 뚫어냈죠. 한 번에 이 큰 봉으로 한 번에 뚫어냈죠. 자, 그럼 세 군데의 공구리를 뚫어냈는데 뚫어내고 나서 어디가 이탈하면 안 돼요? 자, 얘를 기준으로 지금 제일 높은 전고점이 여기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 언덕의 저점, 캔들의 저점인 여기만 깨지지 않으면은 얘는 이 전고점 부근에서부터 분할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또는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해도 돼. 이렇게 3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도 되는 거였고 아니면 얘를 하나의 기준봉으로 보고 기준봉 매매로 들어가도 돼요. 기준봉 매매
2분할로 들어가도 되고 또는 3분할로 들어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게 요게 이제 추세 전환을 일으키는 건데 제가 로봇 섹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추세 전환을 일으키면서 역배열에 있었던 이 종목들의 저항을 맞을 수 있는 이동평균선들을 다 지금 뚫어내려고 하는 듯한 흐름들이 모든 종목들에 계속 보인다. 휴림로브 마찬가지고 로보로보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가 이동평균선 다 뚫어내면서 올라왔고 뚫어내면서 올라오고 있고 뚫어내면서 올라왔고 안착을 했고 자 구름대도 뚫어냈고 이동평균선 뚫어냈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종목들을 싹 모아보니까 무슨 섹터다? 로봇 섹터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로봇 sek터는 추세 전환이 일으키고 있는 저점, 바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 섹터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난번 21일 동방 영상을 찍어 드릴 때 요때 21일 날 요때 마지막 끝나기 전에 동방뿐만이 아니라 로봇 섹터들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급하게 올라가는 것들 잡지 말고 눌러줄 때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눌러줄 때 잡았으면은 에브리보 충분히 먹었을 수 있었을 거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휴림 로봇이 좀 그런 흐름이 보여지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반대로 얘기를 하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섹터가 로봇 섹터잖아요. 로봇. 그렇다는 것은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얘가 오를 때는 안 올랐는데 쉬어갈 때는 또 잘 쉬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낀 적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손절 라인을 이렇게 짧게 잡든 중간으로 잡든 크게 잡든 본인이 손절 라인을 꼭 설정을 하셔야 되고 손절 라인을 설정한 거에 비례해서 비중 관리를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마지막 라인이 손절 라인이면 지금으로부터 손절이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비중을 낮게 중간에서는 비중을 적당히 마지막 라인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해가지고 평단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얘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손절을 치더라도 마이너스 폭이 크지 않도록 그리고 현재 시장은 어떻다? 보수적인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꼭 손절 라인 정하셔야 되고 칼 손절 칠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것은 머릿속에 꼭꼭 유념해 주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로봇하고 비슷하게 또 뭐가 있을까? 자율주행. 제 채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주잖아요.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지금 현재 많은 하락 속에서 있다가 지금 현재 최근 들어가지고 이겨내려고 하는 듯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던 주가 전 고점을 뚫어내면서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하는 것인데 자, 얘가 중요해야 되는 건 뭐다? 바로 이 언덕에 전 저점을 뚫리면 이건 오래 가요. 근데 아까 앞서 그 로봇 관련주에서도 말씀드렸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가 뚫리지 않으면은 이 자리에서부터 매수를 해서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정말 안전하게 할 거면은 지금 현재는 보수적 매매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448일선이라든지 또는 224일선을 종가상 안착을 하고 뭔가 버텨주는 듯한 흐름이 보여주게 되면은 그때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세 가지의 자리가 지금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크게 이렇게 뭉뚱그렇게 잡아가지고 구름대 이탈하면은 손절한다는 마인드로 종가상 여기에 한 분할 매수해도 되는 거고 또는 뭐 448일선 아니면 아싸리 그냥 구름대 위에 올라와서 여긴 지금 어지럽게 꼬여있는 이 이동평균선들이 활처럼 펴지게 되면은 그때 눌러줄 때 들어간다라고 하던지 그렇게 보면 되는 건데 핵심은 뭐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보라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지금 현재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지금 로봇 관련주들처럼 공통적으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상승하려고 하는 듯한 힘들이 뭔가 조금 강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 특히 라닉스가 지금 최근에는 차트가 가장 이쁘죠. 어떻게 추세 전환을 일으켰고 좀 크게 눌러줬다가 전 저점 털리지 않는 이 상황에서 다시 상승을 하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요 기준봉 매매로 3분할 또는 2분할 해가지고 들어갔어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었던 라인이었죠. 라닉스 같은 경우도.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이동평균선들 다 뚫어냈고, 이 5일선하고 이 21선이 448선하고 224일선 모두 황금 크로스, 5일선하고 21선이 모두 황금 크로스 이뤄냈죠. 그렇다는 건 뭐다? 얘는 눌러줬을 때 진입을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어떻게 될까? 이 전 고점부터 해가지고 여기 224일선 또는 448일선을 내가 손절 라인 어디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끊고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 방이래. 우리 그 채널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들고 있잖아요. 그냥 들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시의 마지막 마감을 4%좀 넘게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내일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신규 진입을 이뤄낼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시초에 막 무리하게 들어가시진 마시고, 왜냐면은 워낙 지금 현재 차트가 좀 더러운 편이니까 무리하게 들어가시진 마시고, 시에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내일 갭 살짝 띄워놓은 다음에 눌러서 갭 메꾸고 출발하면 오히려 더 크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무리하게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 이렇게 음봉 크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시지 마시고, 만약에 지난번 이쪽 자리에서 분할 매도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요번에는 만약에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꼭 분할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종가상 여기 지난번 캔들 있죠, 여기 이 음봉 캔들, 여기 시가 여기 위에서 만약에 안착을 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다, 이 4,830원 그리고 이 시가인 4,800원 요 사이 또는 요거보다 위에서 내일 종가가 마무리 된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관련주도 이제 시작하고 날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내일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시간에 막 4% 갔다고 해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좋은 기회가 왔겠구나라고 그 정도 생각만 하시면서 여유롭게 내일 한번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로봇 관련주하고 자율주행 관련주 좀 크게 뭉뚱그려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정말 많은 큰 힘이 되니까 많이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계좌에 항상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정보들 그리고 많은 분석들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외과 김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